여러분,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밤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보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숨을 붙들어 놓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꽃밭. 하지만 그 꽃밭의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사실은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의 목숨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꽃밭에서 꽃을 관리하는 한 남자가 죽어야 할 운명의 한 여인을 참아 보내지 못해 금기를 어기고 이승으로 내려온다면 그 이야기는 사랑인가요? 범죄인가요? 오늘 저승의 꽃밭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기 시작하면 끝까지 멈출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일막 꽃밭의 남자. 저승에는 꽃밭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꽃밭은 살아있는 어떤 꽃밭보다 아름답습니다. 붉은 꽃, 노란 꽃, 흰 꽃, 보랏빛 꽃. 빛깔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은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 꽃밭의 이름은 생명화원. 생명의 꽃밭이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이 화원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꽃봉오리 하나가 살며시 잎을 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내내 꽃도 함께 자랍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꽃도 탐스럽게 피어나고 사람이 아프면 꽃잎 끝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면 꽃향기가 온 화원에 퍼지고 사람이 괴로워하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야 할 날이 되면 꽃이 스스로 고개를 떨굽니다. 그 꽃을 꺾는 것이 꽃감관의 일입니다. 꽃감관. 글자 그대로 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관리인. 저승의 직책 중에서도 손꼽히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인간의 수명을 관리하는 존재. 살아야 할 자를 살게 하고 죽어야 할 자의 꽃을 꺾어 저승사자에게 건네는 존재.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꽃감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이 내려준 이름 화은. 꽃화 숨을 은. 꽃 속에 숨은 자. 저승의 이름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지요. 화은은 꽃감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꽃감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냐고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화은은 이 꽃밭을 관리해 왔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꺾어야 할 꽃을 꺾지 않은 적이 없었고 살려야 할 꽃을 꺾은 적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꽃감관. 그것이 화은에 대한 저승 모든 존재들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완벽해 보였던 것뿐인 걸까요? 화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꽃밭을 순찰하고 시들어가는 꽃들을 확인하고 그날 꺾어야 할 꽃의 목록을 저승사자에게 전달하고 새로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 수천 년을 반복해온 일과였지만 화은은 단 하루도 그 일과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 꽃밭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계였고 그의 우주였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담긴 인간의 삶이 화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는 꽃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붉은 꽃은 전쟁터에 나간 젊은 병사의 꽃이고 저 조용히 피어있는 흰 꽃은 산골 마을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꽃이고 저 유독 향기롭게 피어있는 노란 꽃은 시장에서 국밥을 팔며 손님들을 웃음으로 대하는 아저씨의 꽃이라는 것을 화은은 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꽃들 속에 담긴 인간들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꽃을 꺾는 순간이 올 때마다 화은은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수천 년을 반복해온 일이라도 꽃을 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치였고 순리였습니다. 피어난 것은 반드시 지는 법이니까요. 화은은 그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꽃을 보기 전까지는 제이막 시들어가는 꽃 한 송이. 그날도 화은은 평소처럼 꽃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새벽의 꽃밭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이승의 가을이 오면 저승의 꽃밭에도 묘한 기운이 감돌거든요. 마치 이승과 저승이 가장 가까워지는 계절이기라도 한 것처럼 화은은 천천히 꽃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오늘 꺾어야 할 꽃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확인하면서 노인의 꽃 하나, 중년 남성의 꽃 하나, 그리고 그 순간 화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송이의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빛 꽃이었습니다. 다른 꽃들과는 달리 어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유독 도드라지는 꽃. 그 꽃의 꽃잎은 이미 절반 이상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고개를 떨굴 것 같은 모습이었지요. 화은은 그 꽃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꽃잎을 살며시 건드려 보았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한 느낌. 저승의 것도 이승의 것도 아닌 그 묘한 경계의 온도. 꺾어야 할 꽃이었습니다. 오늘 목록에 있는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은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꽃을 꺾기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화은은 자신이 왜 멈춰 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꽃 주위를 맴돌면서 이 꽃이 담고 있는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꽃감과는 꽃만 보아도 그 사람의 삶을 느낄 수 있거든요. 향기로, 빛깔로, 꽃잎의 결로. 그것이 꽃감관의 능력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에서 느껴지는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도 결코 식지 않는 따뜻함. 아침 햇살 같은, 갓 구운 밥 같은, 어머니의 손 같은 그런 따뜻함. 그리고 그 따뜻함 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오래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고 조용한 슬픔. 화은은 그 슬픔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꽃감과는 꽃에서 삶의 온기는 느끼지만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함과 슬픔만으로도 화은은 무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직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화은은 긴 시간 그 꽃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승의 시간은 이승과 달라서 그 긴 시간이 이승에서는 불과 몇 초에 불과했겠지만 화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수천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정이었습니다. 화은은 꽃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3막 이승이 흔들리다. 꽃을 꺾지 않았다는 것은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승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머무르는 것이 있으면 떠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 파장은 물결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승의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소연. 빛날 소 그럴 연.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소연의 삶은 조용하고 작았습니다. 재래시장 한 귀퉁이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을 다듬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살. 가족도 연인도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었지요. 소연은 기억했습니다. 밤사이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 그리고 서서히 세상이 어두워지는 느낌을. 분명히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눈을 뜨니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뻐서 그냥 꿈이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꽃가게의 꽃들이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시들어버렸습니다. 물도 충분하고 온도도 적당한데 하루아침에 모든 꽃이 죽어버린 것이지요. 소연은 황당했지만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길을 걷다가 여러 차례 아찔한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오고 화분이 머리 위로 떨어질 뻔하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매번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소연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연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옆에 있는데 지인이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걸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마치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밤이면 소연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존재들.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을 소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시간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으면 세상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이치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이승의 질서는 소연을 자꾸 죽음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에서는 저승사자들이 소연의 꽃을 찾아 화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3학 저승사자의 방문. 화은의 화원으로 2명의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두머리 저승사자의 이름은 명운이었습니다. 수명의 길이 끝나는 자를 데려오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화은보다 결코 나이가 적지 않은 존재였지만 꽃감관과 저승사자는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명운이 화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화은은 알았습니다. 왔구나 하고. 화은. 명운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오늘 수령해야 할 꽃이 있어. 이 화원의 목록을 확인했는데 꽃이 아직 제자리에 있더군. 화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넘겨주시오. 화은은 천천히 명운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년을 같이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눈빛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넘겨줄 수 없네. 짧은 침묵. 명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화은.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소? 알고 있네. 꽃을 꺾지 않는 것은 꽃감관의 금기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금기요. 이승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요. 당신이 수천 년을 지켜온 규율을 스스로 깨는 것이요. 알고 있네. 그렇다면 왜? 화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꽃이 아직 말이 있네. 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 나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이 꽃을 꺾을 수 없네. 명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저승사자가 내쉬는 한숨이었고 그 한숨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은, 당신은 꽃감관이요. 이승의 이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당신이요. 살아야 할 자가 살고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 그것이 순리요. 그 순리를 거스르면 이승의 균형이 무너지요. 알고 있네. 그 여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할 수도 있어.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오. 그 말에 화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화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치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한 사람의 수명이 억지로 연장되면 그 수명의 무게는 다른 어딘가로 전가됩니다. 누군가의 꽃이 자신도 모르게 일찍 꺾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우는 화은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사흘을 드리겠소. 사흘 안에 꽃을 꺾지 않으면 나는 저승대왕전에 이 사실을 고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화은, 당신은 꽃감관 자리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요. 명운이 사라지고 나서 화은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흘. 화은은 결심했습니다. 이승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제오막 이승으로 내려온 남자. 저승의 존재가 이승으로 내려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승사자들이야 원래 이승을 오가는 것이 일이지만 꽃감관이 이승의 발을 내딛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꽃감관은 꽃밭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은은 이미 하나의 금기를 어겼습니다. 두 번째 금기를 어기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화은을 이승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승으로 내려온 화은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수천 년 동안 꽃밭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이승은 온갖 자극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소리, 냄새, 빛깔, 열기. 저승의 고요함에 익숙한 화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찾았습니다. 소연의 꽃가게는 재래시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시장 안을 걷는 화은의 눈에 소연은 금방 들어왔습니다. 꽃밭에서 그 꽃의 온기를 느꼈던 것처럼 이승에서도 그 여인의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소연은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이 능숙했습니다. 꽃을 다루는 것이 익숙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작은 꽃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꽃들이 하나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이 꽃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화은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승에서 꽃으로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이승에서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은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은을 보는 순간 소연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은 느낌.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 어서 오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화은은 꽃들을 둘러봤습니다. 저승의 꽃밭과는 다른 꽃들이었지만 그 꽃들에도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은의 눈에 각각의 꽃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보였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꽃가게를. 화은이 말했습니다.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꽃을 다루는 손이 그래 보여서요. 소연이 잠깐 웃었습니다. 짧지만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화은은 그 웃음에 가슴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울리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화은은 소연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제육막 곁에 있는 시간. 화은은 인간인 척 했습니다. 소연의 꽃가게 근처의 작은 방을 구해 머물면서 매일 소연의 꽃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사러 온다는 핑계로. 소연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화은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화은이 곁에 있는 동안은 소연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승의 기운을 가진 화은이 옆에 있으면 이승의 질서가 소연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졌거든요. 말하자면 화은이 소연을 보호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소연은 그것을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꽃을 좋아하세요? 어느 날 소연이 물었습니다. 화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꽃을 봐왔으니까.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해요? 화은은 가게 안에 있는 꽃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해바라기, 카네이션. 그리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분홍빛 꽃. 저것은 무슨 꽃입니까? 화은이 그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국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아무리 더워도 시들지 않고 아무리 비가 와도 꺾이지 않아요. 그 모양이 꼭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로 기대고 있는 것 같아서. 화은은 그 수국을 바라봤습니다. 분홍빛. 저승 화원에 있는 소연의 꽃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좋은 꽃이네요. 그날 저녁 화은은 시장 안을 함께 걸으면서 소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혼자 꽃가게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떠나버린 이야기.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으려고 매일 꽃을 돌보는 이야기. 화은은 듣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냉담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말을 모두 가슴에 담아두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소연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화은이 말했습니다.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화은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소연의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화은은 깨달았습니다. 소연이 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연이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연은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꽃을 다듬고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내일 또 하루를 살고 싶었습니다. 그 작고 조용한 일상이 소연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화은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그리고 동시에 사흘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7막 딜레마.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화은의 앞에 명운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됐소. 명운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화은은 말이 없었습니다. 화은, 당신이 그 여인 곁에 있는 동안 이승의 균형이 많이 기울었소.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화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라는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 이미 두 사람의 꽃이 이유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소. 이 세상은 균형을 찾으려 하오. 소연이 살아있는 만큼 다른 누군가가 일찍 죽을 수 있어. 그 말이 화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일찍 죽을 수 있다. 그것은 화은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습니다. 꽃감관으로 수천 년을 살면서 화은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꽃들 하나하나가 사람이었고 삶이었고 이야기였습니다. 소연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꽃이 일찍 꺾인다면 그것은 옳은 일인가? 화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명운이 말했습니다. 화은이 눈을 떴습니다. 방법? 소연의 꽃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하오. 다른 누군가의 꽃이 자연스럽게 꺾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 수명을 나눈다고? 당신이 가진 시간, 꽃감관으로서 화은이 가진 시간, 그것을 소연에게 나눠줄 수 있어. 당신이 가진 영원에 가까운 시간의 일부를 소연의 꽃에 담는 것이요. 그러면 균형이 맞춰지고 다른 꽃들이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요. 화은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연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화은 자신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원에 가까웠던 화은의 시간이 인간의 수명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다르면 화은도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저승의 존재로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꽃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을 지켜온 꽃밭을 영원히 잃는 것입니다. 화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명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승의 새벽은 이승의 새벽과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침묵 안에서 화은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8막 사랑이란 무엇인가? 화은은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꽃을 돌봐온 그의 삶을, 수없이 많은 꽃을 피우고 수없이 많은 꽃을 꺾어온 그의 세월을, 그 어떤 꽃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믿어온 살. 그것이 옳은 삶이었습니다. 이치에 맞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은은 소연과 보낸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꽃을 다듬는 소연의 손을, 시장 할머니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소연의 얼굴을, 수국을 바라보며 짓는 소연의 미소를, 저녁 시장길을 함께 걸으면서 들었던 소연의 목소리를, 그 짧은 시간이 수천 년의 세월보다 더 길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수천 년을 살았지만 화은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꽃들을 돌봤지만, 꽃들 옆에 있었지만 그 꽃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걸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소연과 함께한 사흘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먹었고, 처음으로 웃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화은은 몰랐습니다. 수천 년을 살았지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이 감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은은 알았습니다. 소연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소연이 내일도 꽃을 다듬고 모레도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계속해서 수국을 바라보며 웃어야 한다는 것을.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화은은 명운을 바라봤습니다. 내 시간을 나눠주면 소연은 얼마나 살 수 있어? 당신이 나눠주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겠소?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오. 하지만 당신이 나눠주는 시간이 클수록 소연은 더 살 수 있어. 화은은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꽃감관으로서 가졌던 영혼에 가까운 시간의 거의 전부. 그것을 소연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순간 화원에서 소연의 분홍빛 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들어 있던 꽃잎들이 다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향기가 화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생명의 향기, 계속될 삶의 향기. 화은의 눈이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흘린 적 없는 눈물. 제구막 2승에 남겨진 자.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화은은 꽃밭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신이 돌봐온 꽃들. 하나하나 이름을 외우듯 천천히 눈으로 담았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꽃들이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모두 탐스럽게 피어있는 꽃들. 잘 있어라. 화은이 꽃들에게 말했습니다. 꽃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바람도 없는 저승의 꽃밭에서 꽃잎들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화은이 꽃밭을 떠나던 날 명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화은이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한 것이 옳은 일인지 나는 모르겠소. 화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모르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한 것을 이 세상이 기억할 것이오. 화은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억해주지 않아도 괜찮소. 그저 그 꽃이 오래 피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명운이 오랫동안 화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담담한 눈 안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만 봐온 저승사자가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화은은 이승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승의 존재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꽃감관으로서의 시간 대부분을 내준 화은은 이제 저승과 이승의 경계 어딘가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꽃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존재.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승의 인간이 된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 화은은 소연의 꽃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 막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 시장 이모에게 인사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연.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화은을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 왔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마치 매일 오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왔습니다.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침 햇살처럼 퍼졌습니다. 제 신막꽃은 진다라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은은 소연의 꽃가게 근처에서 작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소연의 가게에 들렀고 소연과 함께 꽃을 돌봤고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화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소연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화은은 느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존재가 옅어지는 것을, 저승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꽃밭에서만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소연의 웃음을 보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작고 소소한 것들이 화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크고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소연과 화은은 꽃가게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있잖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예.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예전에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것 같다는 느낌. 이상하죠? 화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녁 바람에 실렸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게 고마워요. 오늘 하루가 고마워요. 이렇게 앉아서 하늘 볼 수 있는 것도 고맙고 꽃 다듬을 수 있는 것도 고맙고. 소연이 화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있어서도 고마워요. 화은은 그 말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소연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모르면서도 소연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원에서 꽃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분홍빛 수국 같은 꽃이 화원의 한가운데서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에서 향기가 퍼졌습니다. 저승의 꽃밭 가득 퍼지는 향기. 새로 꽃감관이 된 존재가 그 꽃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꺾지 않을 것이라는 듯이. 명운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저승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에필로그 꽃이 진 자리에 꽃은 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무리 탐스럽게 피어난 꽃도 반드시 집니다. 그것은 꽃의 운명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꽃이 진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습니다. 향기가 남습니다. 씨앗이 남습니다. 그 꽃을 바라보았던 사람의 기억이 남습니다. 화은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화은은 소연에게 남겼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보낸 시간들을, 함께 걸었던 시장 골목을, 함께 바라봤던 가을 하늘을, 함께 돌봤던 꽃들을. 소연은 오래 살았습니다. 화은이 나눠준 시간만큼. 그 시간 동안 소연은 매일 아침 꽃을 다듬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수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유도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따뜻하고 조용하고 오래된 무언가가.
소연은 그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느낌 덕분에 소연은 매일 씩씩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그것이 화은이 소연에게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삶을. 그리고 그 삶 속에 함께 머무는 온기를. 저승의 꽃밭에는 오늘도 꽃들이 피고 집니다. 어딘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새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어딘가에서 노인이 눈을 감으면 꽃이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꽃감과는 오늘도 그 꽃들을 돌보고 저승사자는 오늘도 그 꽃들을 수령합니다. 그 꽃밭 한켠에 다른 꽃들보다 유독 탐스럽고 향기로운 분홍빛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꽃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꺾어야 할 날이 오면 꺾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 꽃을 조심스럽게 지나다닙니다. 마치 그 꽃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그 꽃에 얽힌 이야기를 알기라도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매일 아침 안녕하냐고 묻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꽃들. 꽃은 언젠가 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한번 말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문인지도 모릅니다. 저승의 어떤 질서보다도 강한 살아있음의 주문. 오늘도 피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부디 오래 피어 계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공유해 주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